여러분들은 69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69시간제에 대해서 무직자들의 찬성이 참 높다고 하는데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MZ세대가 69시간제를 더 선호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웃긴 건 MZ 노조가 반대했습니다. 정부 머쓱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고용노동부 차관이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서 좀 정부 쪽에서는 이걸 좀 밀고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11시간 그 휴무를 주는 거를 좀 더 뒤로 미루고 연속적인 근무를 한 다음에 그 휴식을 더 길게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장시간 노동만 되지 뭐 돈벌이는 도움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방패막으로 내세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년들이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하자. 성일종은 20, 30대 청년층이 다 좋아한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한 거야? 하지를 말던가. 근데 MZ세대 실제 목소리는 달랐다. 뭐 MZ 노조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왔고 이 MZ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민노총과도 싸우는 애들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장기 휴가를 있던 휴가도 내기가 어려운데 장기 휴가를 어떻게 내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 공무원들도 못 하고 있거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 이건데 장기 휴가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대다수 기업들의 장기 휴가를 강제할 수 있을까? 공무원 가지고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연가 저축제, 못 쓰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 동안 저축해 한 번에 몰아서 쉬는 제도다. 매년 11일씩 3년을 보면 한 번에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공무원들한테 해보자. 공무원은 잘릴 걱정도 없는데 그런데 이걸 사용한 공무원이 몇 명이 되냐? 한 명도 없어. 몰라. 안 돼. 일은 많고 눈치 볼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3년 동안 저축해둔 장기 휴가조차 한 번에 날려버릴 때가 많다고 한다. 저축을 하죠.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솔직히 저축해놔도 나중에 못 쓰면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공무원조차 못하고 초과 근무 수당만 못 받는 꼴이 된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더 웃긴 거는 금감원은 더 시간이 짧아. 금감원은 43시간.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인 정부가 정작 여의도 금융권의 금융감독원은 평균 추가 근무 시간이 2.6시간에 불과하고 열정 페이도 없이 수당이 다 지급된다. 재밌네요. 평균 근무 시간이 43시간도 못 미친다. 야근 강도도 훨씬 낮은 수준. 52시간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근로환경이 선망의 대상이다. 예.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외신조차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답시고 전 세계는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혹은 뭐 재택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답시고 이 노동 시간을 길겠다가 한다고 하니까 외신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근로 시간을 늘리는 개편하는 저출산국에 더 타격을 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외신들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영국 인디펜던트가 이 비평가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69시간제다.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뒤 반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좀 엉뚱하다는 거예요. 이 고용부 장관이 워킹맘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말했다면서 감소하는 출산율에 미칠 영향들의 질문에 임신 또는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과감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건 뭐 여자들한테 피해만 준다. 인구 소멸의 지름길이다. 야당에서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출산율에 대처하기에 대담한 조치를 지시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직업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 유연성이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현행 52시간제 도입의 묘미는 고용주 노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문화에 대해 정말 뭔가 해야 된다는 신호를 줬다면 현재 법안이 노동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괜찮지만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보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완제가. 왜? 이게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이 그렇게 노동시간을 딱딱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돈 줄게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그냥 퉁친다는 거야. 야,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하는 네 야근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포괄제를 적용해갖고 현장에서는 그냥 다 퉁을 치는 거지. 누가 신입사원한테 자네한테 6시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1.5배에 달하는 시급을 주겠네. 보통 안 그러고 그냥 너 200만 원 줄 테니까 야근해 이 새끼야. 이렇게 보통 퉁을 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현실과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포괄임금제를 없애라 이 얘기야 지금. 근데 포괄임금제 포자도 안 나오고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에서는 뭐라고 보냐? 과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여론을 흔들기 위해 일부 근로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제한은 고용주에게 특정 시기에 더 많이 일을 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는 이런 근로자들이 우려가 많다. 우려를 많이 한다.
익명의 삼성계열사 직원은 정부는 69시간제를 통해 우리의 연간 노동시간이 유지되거나 더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해야 할 일이 근무시간보다 더 많다. 현실에서는 69시간제 근무제가 시행되면 과로로 인한 사망도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약간 극단적인 면은 있지. 근데 하필이면은 62시간을 일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오늘 또 나왔어. 또 62시간 일한 뒤 사망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예. 49살의 경비직인데 원래 이제 경비직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여기에는 약간 좀 그 포괄 임금제가 좀 적용이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뭐 딱하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애매해. 그런 부분은 맞아. 근데 어쨌든 연속을 일하고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건강이 안 좋은 건가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 여기서 그냥 이게 뭐냐면 당직 3일 연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살인적인 이 전날에도 이렇게 되네.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자,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를 보면은 자, 이런 감시 단속적 노동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한 주 64시간만 넘지 않으면 퇴근 출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붙여서 일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일반 노동자도 나흘 연속으로 62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일하는 상황, 환경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꿀을 빨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 왜 논란이 되냐면 얘는 업종별 분류도 없이 그냥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니까 거기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로 나뉘거나 어떤 특정 시간대에 너무 이제 손님이 몰리거나 이런 업체들 뭐 주문이 몰리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일손이 더 필요한데 문재인 때문에 일을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업종별이 아니라 그냥 다 너희들 선택권에 맡길게 이래버리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고용주가 야 까라마 이러고 이제 일을 마구잡이로 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MZ세대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황당한 답변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포괄 임금을 저런 이제 특정 영역의 포괄 임금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존재하는 웬만한 뭐 중소 애들은 다 포괄 임금제로 한다든지 현장 조사를 나갖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업체들이 포괄 임금제로 돌려갖고 애들을 뺑뺑이 굴리고 있다. 그러면 이 포괄 임금제에서 이렇게 애들이 굴렸을 때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면 여기서 애들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정작 얘네들은 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빈도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방안들을 딱딱딱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과의 소통이나 젊은 층과의 접촉, 노동자들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이 웬 늑다리 같은 애들 안 쳐다놓고 거기서 기업인들 총소리 뭐 얘기하는 거나 듣고서는 젊은 애들이 좋아하겠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화를 더 부른단 말이죠. 이 9시간제는 이거 이제 6월 달이 돼갖고 입법부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민주당 도와주는 거래요. 민주당이 저거 나가랬지만 민주당 지지율만 올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뭘 발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원내 합의를 보던가 아니면 물밑 접촉을 하던가 아니면 여론조사 통계를 통해서 여론이 어떤지를 보고 데이터로 우리 앞에서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업종별로가 아니라 그냥 니들 맘대로 하세요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젊은 애들이 빠개친다 이거지.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포괄 임금제와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사실 여기 내재된 문제는 현실 속에서는 포괄 임금이 많이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과 휴가 시간을 딱 구별해 가지고 분류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이런 대목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지 못한 채 이걸 밀려고 하는데 사실 입법부에서 나가리가 될 테지만 이걸 민주당이 막아낸다면 또 민주당한테 젊은 층들이 다 쏠려갈 수가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빨리 보완책을 지금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